감옥에서 나온 지 보름도 채 안 됐는데 또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 전과로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철수 씨입니다. 40대 남성으로 경상남도 창원에 살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철수 씨는 2024년 가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범죄입니다. 누구나 아는 범죄지만 처벌 수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창원지방법원은 철수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검사도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상급 법원에 다시 봐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3월 27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철수 씨 혼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철수 씨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을 합산해보니 2025년 4월 25일이 되면 딱 1년이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선고된 형기를 이미 다 채운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은 2025년 4월 7일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기만큼 구금됐으니 일단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친 뒤 2025년 5월 13일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유를 되찾은 철수 씨. 그런데 출소한 지 불과 17일 뒤인 2025년 5월 30일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 또 훔쳤으니까 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철수 씨가 세범행을 저지른 그날 대법원은 철수 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인 2025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철수 씨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2025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결정이 전달된 그날 비로소 이전 판결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철수 씨가 세범행을 저지른 5월 30일 당시에는 이전 절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저지른 범행을 누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누범이란 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또다시 죄를 저지르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반성하고 기회를 줬는데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보다 더 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누범이 인정된다면 철수 씨는 훨씬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집행이 종료된 뒤입니다. 형 집행이 끝난 뒤라는 전제가 있어야 누범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형 집행이 끝났다는 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감옥에서 석방되면 그게 형 집행 종료일까요? 구속이 취소되면 형 집행이 끝난 걸까요? 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형 집행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금 기간이 형기에 달해 구속이 취소됐더라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건 형 집행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다만 구금 기간이 선고, 형기에 맞먹어서 일단 석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시험 점수는 이미 다 나왔는데 성적표는 아직 공식 발행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공식 발행 전까지는 공식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이 세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이 취소된 시점에 이전 형 집행이 종료됐다고 본 것입니다. 2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구금 기간이 형기에 달했으니 실질적으로 형은 다 산 것이다. 구속이 취소된 그 시점을 형 집행 종료로 봐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 저지른 범행은 당연히 누범이다. 이 논리는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형기를 채웠으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수 씨의 상고 이유를 따지기도 전에 법원 스스로 누범 법리 오류를 발견하고 먼저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첫머리에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이 취소되어 출소했더라도 그것은 형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봅니다. 새 범행을 저지른 2025년 5월 30일 이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그로부터 40일 뒤인 7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새 범행 당시 형 집행은 시작도 종료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범의 전제 조건인 형 집행 종료가 없었으므로 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법에서 확정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고, 기각 결정이 피고인에게 공식 전달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둘째, 석방됐다고 해서 처벌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금 기간이 형기에 달해 석방됐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누범 가중이 적용되려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전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완전히 종료된 뒤 3년 안에 또 범행을 저질러야 누범이 성립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 집행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오늘 판례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판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